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024년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그 물가가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 또 상반기를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수급 정리 하는 그런 여파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대선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쪽의 하락폭이 좀 크게 확대가 됐고, 또 대형 기술주들도 이제 그 이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0.17, 크게 보면 보합권이죠. 에서 출발을 한 후에 이게 이제 그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이 빠르게 매수 쪽으로 기울면서 지수를 이제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바꿔 놓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3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3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5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이제 드디어 다시 280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2804.3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그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지난주보다 이제 거의 0.9% 정도 오전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 오후에는 다시 그 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계속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 쪽에 있다가 끝날 무렵에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면서 그나마 이제 지수를 많이 상승시켰다, 하락을 제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13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4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1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47.1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가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이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그런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지난달 6월 20일 날 기록했던 2812, 그거를 이제 이번에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시 이제 더 큰 희망을 갖느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결정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 이제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5일 이동평균선 또 넘어서면서 회복시켜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2, 3일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오후 3시 30분 현재로는 1380원 10원,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3원 40전이 오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샀어요. 그래서 833억 360억 이렇게 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어요. 85억 30억.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이제 2차전지가 모처럼 반등을 했죠. 그래서 252억 289억 이렇게 양 주체가 순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잘 끌어오던 현대차는 외국인 587억을 팔았고 기관도 22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양쪽이 다 팔은 건 SK하이닉스, 네이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서 뭐 오늘은 이제 뭐 2차전지 좋았으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전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20억, 75억, 에코프로는 90억, 81억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우스는 외국인은 83억 팔았는데 기관이 82억을 샀습니다. HLB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샀어요. 192억, 50억. 엔캠도 87억, 35억.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이오가 비교적 바이오가 성적을 잘 받았는데, 바이오에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있고, 면역 항암제, 또 치매 관련, 또 제대열 관련, 뭐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는 그게 특징인데 그 각각의 종목별로 이슈가 붙은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시장이 이럴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나타내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그 각각 갖고 있는 이슈를 시장에서 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CXL, 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오늘 이제 이쪽이 좀 강하게 올랐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CXL 부분을 이제 주력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HBM에서 했던 그런 이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그쪽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겁니다. 뉴스에서 보내드려서 보셨겠지만 젤렌스키가 좀 전쟁에 지쳐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수개월 안에 종전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국 대선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닌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 우크라이나 지원이 굉장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토도 각자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지금까지 전혀 다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좀 재미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불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했던 그 화성의 1차 전지 그 회사 있잖아요. 아리셀. 그게 방위산업체인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에 들어가는 1차 전지는 다 아리셀. 그러니까 아리셀이 방위산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저렇게 됐으니까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이제 1차 전지 확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모처럼 좀 움직였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어요. 이제부터 가냐, 뭐 반등이냐, 뭐 이런데, 아직은 매매원칙상 반등의 영역에 놓고 본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뭔가 이제 그 반등의 모습을 갖춰주면 그때 뭐 다시 출발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물린 분이 지금 막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반등의 영역에 있는 걸로 그렇게 놓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월 첫째 날 그 움직임은 이게 굉장히 제한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름 각각의 이슈를 가진 것만, 이슈라는 게 뭐냐면 움직일 이유가 있는 종목만, 그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인,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그렇게 확대되는 것보다는 조금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반기 시장이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는 또 첫날.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있겠지만 좀 정치적인 현안이나 일정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주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핫한 이슈는 뭐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해서 TV 토론이 뭐 분명하죠. 근데 이제 그게 있고 나서부터 토론이 있고 나서부터의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더 이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뭐 의외로 바이든은 이제 미국의 그 좀 힘 빠진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줬고 전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뭐 트럼프는 사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같고 상당 부분 거짓말이고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아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트럼프한테도 이제 밀리면서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보다는 그 보여주는 분위기에서 바이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갈자는 의견이 이제 자꾸 나오고 그래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지 이게 뭐 미국 대선까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바이든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제 이런 거로도 얘기가 돼서 오늘 뭐 어제 이제 뉴욕 타임스지는 그 기사 제목이 God help us 이렇게 미국도 참 답답한 거죠. 예.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 상당히 그 미국 대선도 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럽에 보면 프랑스도 그 구구 국민연합이라고 불리는 RN이 이제 뭐 승리가 확실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미테랑 대통령이 좀 입지가 총리하고 대통령이 서로 이제 다른데 그러면 뭐 그동안 프랑스에서 뭐 진행시켜 오던 연금 개혁이고 뭐고 이제 다 물 건너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 재정도 이제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4일날 치러지는 영국 선거 있죠. 이것도 뭐 노동당의 압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란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의 대통령이 친서방 쪽의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변수예요. 이게 중동에 또 상당한 변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지금 계속 이번 주는 전부 그쪽으로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게 암만 정치라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건 뭐 모르지만 시장은 이제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고 막 뭐 대비하고 이런 데가 시장이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수가 일본인데 일본 엔도 160엔이 넘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본도 일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좀 막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미국이 하던 뭐 일종의 간섭이나 좀 말리는 뭐 이런 거 이제 아랑곳 없고 일단 엔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이제 꺼내는 첫 번째 카드가 미국 국채 매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싹 이렇게 7월의 첫 주에 도는 거예요. 다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일정이고 뭐 엔화야 뭐 안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뭐 주요 이렇게 손꼽히는 채권 투자자들이 유명한 채권 투자의 명인들이 채권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 이것도 별로 좋은 즐거운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우선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하반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얘기가 나오려면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서 나올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도 뭐 전체적으로 화려한 시장이 막 전개되고 이렇다는 기대보다는 뭐 그 안에 내용이 다소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AI라는 화두에서 엔비디아가 혼자 막 끌고 가던 그런 거에 다른 것들로
교체되거나 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묶음이 형성되거나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쏠림 자체, 시장의 쏠림 자체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시장의 쏠림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쏠림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엇을 사느냐, 어떤 것을 사느냐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떤 타이밍을 갖고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경험했듯이 상반기에 좋았던 분들은 막 뭐 그냥 보통 50% 이상 막 수익 나고 막 그랬다고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쏠림의 반대편에서 계속 있었던 분이거나 아니면 쏠림 안에 있어도 샀다 팔았다 하는 타이밍을 거꾸로 잡아갖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야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시장이 좀 그러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때문에 하루는 반나절 매매만 하고 조기 폐장되고 그 다음날은 풀로 이제 하루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움직여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주말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이제 증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경험했지만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일 가능성이 있지 거기서 뭔가를 확 뒤집는 이런 거는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그냥 시장이 정치적 이슈를 잘 소화해 나가면서 근데 이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상당히 투자하는데 다른 그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의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트럼프 쪽이 강해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오일 에너지 중에서도 뭐 원의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원전 그리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방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막 이렇게 뭐 나토도 묻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때 되면 만약 트럼프가 되면 다 알아서 하라. zelensky한테도 알아서 러시아랑 싸우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나토 같은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우리가 군비를 증강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탱크도 장갑차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역시 핵무기 안 쓰고 고전적 전쟁에서는 155mm를 무시할 수 없. 155mm가 주력이죠. 뭐죠? 미국 측에 나토도 다 거기랑 통일되지 구경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K9도 155mm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걸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시장이 소화하는데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쫓아가면서 그것들의 움직임을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근데 이제 결국은 다음 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또 넘어가면서 믿을 건 뭐죠? 실적. 실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고서 매매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 원칙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사고, 언제 쉬었다가, 언제 다시 사고, 언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상반기 때 경험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목보다도 어떻게 보면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그렇게 이번 첫 주,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